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이지구 목사님 그리고 식구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초론교회 사모님과 또 화천교회 야마시다 야스코 식구님의 은혜로운 간증 잘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천일국 안착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제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행복을 위한 간격 좁히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참 부모님의 말씀을 한 달락 읽겠습니다. 인간의 마음과 몸의 간격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고충이 커집니다. 거기에는 고통이 게재되고 비극이 깃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과 마음의 간격을 좁혀 그것이 하나로 통일되는 때를 맞이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인간 세계 평화나 행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과 몸의 간격이 클수록 또 사람과 사람과의 간격이 클수록 평화나 행복은 있을 수 없다고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찰리 채플린은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참 부모님 희망 전진 대회가 뉴욕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때 한번 뉴욕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멀리에서 본 뉴욕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가까이서 뉴욕의 거리를 보니까 생각보다 지저분하더라고요. 우리 한국의 이태원 거리보다 조금 더 지저분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본 뉴욕과 가까이서 본 뉴욕은 차이가 크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멀리서 본 가정은 정말 아름답고 또 행복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까이서 이렇게 살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실은 같은 사람인데 화장을 하고 이렇게 멀리서 보면 또 이렇게 예쁘게도 보이는데 또 가까이서 보면 전혀 다른 사람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멀리서 본 산은 너무나도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가 가고 싶죠. 그런데 실제 그 산을 오르다 보면 때로는 뱀도 나오기도 하고 또 가시덤불이 있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처럼 멀리서 보는 것과 가까이서 보는 것 사이에 간격이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부모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에서는 멀고 가까움이 없습니다. 시공을 초월하기 때문에 집이 멀더라도 한 시야에 다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리 간격을 넘어서서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멀어도 가까워도 다 변함없이 아름답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가까이에서도 아름답게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늘상 우리를 가꾸는데 게을리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자주 다니는 산이 있는데요. 여름철이 되면 이 산이 풀로 우거져 가지고 사실은 다니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길을 이 풀을 잘 깎고 또 거기에 이 흙 계단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다니기 좋게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이 주변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또 잘 보이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효종 첨보수련원을 가보게 되면 아마 식구님들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매번마다 공사를 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매번마다 공사를 하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멀리서 본 효종 첨보수련원은
너무나도 아름답지만 가까이서 보더라도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같이 단련을 해야 근육이 클 수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마음의 근력도 키우기 위해서는 매일 가꾸는데 소홀히 하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서로 다른 것보다 공통점, 비슷한 점을 찾아야 됩니다. 제가 종교 지도자들을 많이 만나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 통일 원리가 굉장히 위대하잖아요. 그런데 그 위대한 점을 처음부터 얘기하거나 우리 원리의 이 특별한 점을 얘기하면 마음 문을 닫아버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거보다는 서로의 공통점, 비슷한 점, 불교, 기독교, 또 원불교 이런 종교의 내용들과 우리가 굉장히 흡사하구나, 비슷하구나, 공통점이 많구나 하는 것을 같이 나누다 보면 어느새 이분들의 마음이 열리고 또 많은 공감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간격을 좁혀 나가기 위해서는 서로의 다른 점보다는 공통점, 비슷한 점을 찾고 그것을 같이 나눌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을 더 고맙게 느낄 때 간격이 좁혀집니다. 우리가 숨을 쉬며 산다는 것, 태양을 보며 햇볕을 쬐다는 것, 또 공기를 마시고 또 밥을 먹는 것, 이 굉장히 일상적인 것을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말 감사하면서 느낄 때 우리는 더 소중함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문틈에 손이 끼어가지고 이 손톱이 절반이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그 손톱 그 속으로 이 쇠가 깊이 박혀가지고 피가 줄줄줄 흐르는 거였어요. 근데 이 피가 흐르는 이 손가락을 바라보면서 감사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이 손가락이 잘릴 수도 있을 뻔했는데 잘리지 않고 이렇게 무사히 있구나. 거기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니까 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그런 소중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 달 전에는 운전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자동차가 제 차를 받아버렸어요. 쿵 소리가 나서 아이고 내 차가 많이 망가졌겠구나. 그런 느낌으로 차에서 내리고 이렇게 봤더니 다행히 차가 망가지진 않았더라고요. 기스만 났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제 차를 박은 분한테 가셔도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얘기했더니 그분이 놀라면서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지금 다친 데도 없고 차도 찌그러지지 않았으니까 이걸 또 칠하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운전하시다가 앞으로는 더 주의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정말 감사하면서 이렇게 가시는 것을 봤습니다. 저도 그런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기분이 언짢기보다는 오히려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는 늘상 자신을 가꾸는 일에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우월성과 차별성보다는 서로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공통점과 비슷한 점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일상적이고 지극히 평범한 것을 감사함으로 대할 때 우리는 몸 마음의 간격, 대인과의 간격, 하늘 부모님과의 간격이 더욱 좁혀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